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Net Present Value, 순형가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개강 시즌 대학생활 보고 있습니다. 이게 4월 24일, 그러니까 작년 아마 4월 24일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투표 올렸는데 못하겠지? 4월 30일 원래 시간에 수업, 4월 29일 하루 당겨 같은 시간에, 5월 2일 주말에 차마 읽을 수가 없네요. 먹 같은 시간.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일정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얘기도 있고 해서 이걸 좀 조정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 5월 2일에는 정말로 교수님이 안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안 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인데 주말에 같은 시간인데 이제 지읒이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이상의 그 어떤 굉장히 의심스러운, 여러분도 저도 의심스러운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피곤해지고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제 동영상 강의에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교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교수님도 보강을 하는 게 싫어요. 저도 그렇지만 15주 안에 딱 끝나는 게 좋고, 저도 여러분도 15주 이후에 방학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정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보강일을 그냥 학생들한테 통지하는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쉬운데, 학생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때는 여러분도 싫겠지만 저도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일단 나도 그때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희 학생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고,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려하기는 힘든 거지만 뭐 다른 수업과 이렇게 겹치거나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 나가면서 이게 되는 쪽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러면은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 같은 시간에, 지금 투표 올리자마자 지금 올린 거라서 투표 결과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아마 4월 29일에 투표한 학생이 많진 않을 것 같고 4월 30일을 그냥 투표한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4월 30일이 투표가 올라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원래는 4월 30일 일단 보기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보기에서 빠지고 4월 29일이나 5월 2일 혹은 이제 5월 3일 뭐 이런 날짜가 이제 대안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원래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강으로 잡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을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진도가 늦춰져서 절대적인 시간에, 예를 들면 5월 3주차인데 지금 여기쯤 나가야지 이제 6월 1주차, 2주차의 수업을 학기를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한정 뒤로 밀리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면 6월 첫 주차쯤에는 이제 기말밖에 안 남았다 상태가 되는 걸 원해요. 학생들도 원할 거고.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뭐 4월 30일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할 것 같고요. 저런 오타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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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이 아닌 한 주말에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보기에도 안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강 중에 이제 최악은 아침 9시 수업인데 그 휴강을 하셨었고 그 다음 주부터 2주 정도 그 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 9시면 8시까지 와라. 그래서 이제 1시간씩 더해서 채워나가겠다 이런 적이 있었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뭐 제대로 안 나갔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과 그런 보강은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방금 살펴본 최소 공배수법 LCM법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0606 자판기 계약. 두 장소에 자판기 계약 기회가 열려있다. 자판기라는 게 자판기 물건도 사고 내가 어느 장소에 장소 임대료를 내서 물론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가 된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월세도 내고요. 그 자리세도 내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건 내가 채워놓고 거기서 나는 이제 수익은 내가 갖고 이런 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세가 자판기 수익의 일정 퍼센트로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월세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그런 자판기를 여러 군데 놓고 그 월세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꽤 쏠쏠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건물 1층, N사동 1층에도 한때는 자판기가 있었고 학생들이 꽤 사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오고 몇 년 정도는 유지되다가 뭐 잘 안 되다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아마 철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두 장소의 자판기 계약 기회가 열려 있다. 음료 자판기의 경우 계약 시 1억을 지불해야 하면 CF0가 1억이라는 거죠. 이후 3년간 연수익 4천만 원, CF1, 2, 3가 각각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스낵 자판기의 경우 계약 시 2억이 들지만 스낵, 이쪽은 음료. 과자 자판기는 CF0가 2억이 들지만 4년 동안 연수익 6천만 원. CF1, 2, 3, 4 4번이 6천만 원. MARR은 4%일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단 지속적으로 같은 조건의 재계약이 계속 가능하다.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료를 A라고 보고 스낵을 B라고 봤을 때는 A가 3년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A 곱하기 4번 하면은 12년이고요. B가 스낵인데 4년짜리니까 하나, 둘, 3번 하면 B 곱하기 3번 하면 역시 12년입니다. 같죠? 그래서 이렇게 12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음료를 우선 기준으로 보시면 A를 기준으로 보시면 1억 만원 단위로 1만 만을 지불하고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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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자마자 항상 헷갈리는 게 그 다음에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3년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0시점이니까. 그때 바로 1억을 재투자하고 또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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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받아서 재투자하고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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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재투자하고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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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같은 기간은 그냥 다 더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서 여기다 쓰는 식을 계속하면 1억 내고 4천 4천 여기는 마이너스 6천 4천 4천 마이너스 6천 4천 4천 마이너스 6천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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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체 12년짜리 캐시플로우를 NPV로 계산하면 됩니다. 4%로. 이쪽도 스낵 B에 대해서 보면 2억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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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있고 바로 그 해에 마지막 6천을 받는 해에 다시 2억을 재투자를 한다 그러는 거죠.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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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억 같은 해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늘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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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을 재투자를 해서 다 이제 또 12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NPV를 계산을 해보면 3,700만 원 대 4,600만 원으로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스낵이. 그래서 스낵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낵이 한 1,200만 원, 900만 원 정도 더 번다. 900만 원이니까 4분의 1이구나. 25% 정도 더 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스낵을 선택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문제를 0606인데 번호가 잘못됐네요.
어디서부터 번호가 잘못된 거였지? 강의 자료에 번호가 잘못됐나요? 아, 그러네요. 이게 0605인데 번호가 잘못된 거였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를 해놓고요. 고치라고. 네. 자판기 문제입니다. 음료는 1억을 투자하면 3년 동안 4천만 원. 스낵은 2억을 투자하면 4년 동안 6천만 원. 그래서 음료는 1억 4천 4천 4천. 스낵은 2억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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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이렇게 됩니다. 재투자가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자율 넣고 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이 스낵은 네. 얘도 뭐 취소. 이렇게 해서 1779만 원 이익. 그래서 이때도 스낵이 더 크긴 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재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값만 붙여 넣기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붙여 넣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각각 음료 4번에 대해서는 요 4번의 영역에 대해서 다 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 다른 경우는 다 캐시플로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 투자가 끝나고 다음 투자가 연결될 때 요게 합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보면 요런 경우에 요 합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이렇게 12년짜리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NPV는 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죠. 이자율 넣고 요렇게 다 1년부터 12년까지 다 넣고 연기간은 따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걸 F4로 고정을 해주면 그냥 이걸 복사하면 돼요. 이게 지워지더라도 그냥 복사하면 네, 그대로 이자율 고정이니까 얘는 안 따라오고 나머지 보라색 캐시플로우는 알아서 맞는 위치로 따라오고 연기간의 캐시플로우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보면 3,700만 원 대 4,6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몇 배가 되는지 대충 한번 보면 얘를 얘로 나눠주면 대충 요 정도 되죠. 123%, 124% 가까이 되네요. 그죠? 네. 요 정도 더 큰 관계다. 네, 그 정도 차이가 난다. 23.6% 정도 더 크네요. 스낵이. 그 정도 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순영가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간이 서로 다른 두 대안을 비교를 할 때 기간이 다름. 그냥 NPV를 쓰겠다라면 NPV에다가 LCM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 또 다른 대안은 뭐냐? 바로 연가를 구하는 겁니다. 연가 우리가 아는 그 연가예요. annual worth 혹은 equivalent annual worth 연간 등가. 네. 연간 등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PV를 구한 다음에 A로 바꾸는 겁니다. 요 P는 NPV고요. 포인트는 이게 NPV와 같은 결과가 돼요. 정확히는 NPV를 LCM법으로 적용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자면 아까 대안이 기간 3년짜리, 기간 2년짜리 두 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를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되는데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서 NPV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됐다라고 보죠. 이게 NPV입니다. 이걸 P를 A로 변환하면 이 정도 높이의 A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박스로 쳐져 있지만 정확히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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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요 정도 높이의 돈을 받는 것과 같다. 네, 여기는 0이고요. 네, 요렇게 됩니다. 아래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NPV로 계산하면 요 정도인데 이걸 다시 A로 바꾸면 이렇게 2년 동안 요 정도씩 받는 것과 같다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아까 봤던 이걸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재투자를 해서 LCM으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6년 내내 이 정도 높이인 거예요. 6년 내내 이 높이 A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니까. 아래쪽도 보면 얘를 그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이 2년짜리 투자를 두 번 더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홍색 높이 요거를 6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도 연가법 기준으로는 이 A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LCM법으로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현재 요 단계에서 A, 현재 요 단계에서 A만 구해서 비교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기간이 늘어나도 어차피 계속 똑같을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늘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는 방금 설명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또 장점. 우리가 이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지금 위쪽 투자 대안 3년짜리 같은 경우 1년 차에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을 벌어들인다 라고 했을 때 야 그럼 연평균으로 1년, 2년, 3년이 들쭉날쭉한데 균등하게 했을 때 연평균 얼마씩 버는 거냐 라고 이제 연 기준의 현금 흐름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시보고서 같은 경우에 3년에 이제 균등하게 요 이익을 분할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 경우에 현금 흐름을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단점이 있죠. 뭐 크진 않은데 LCM에 비하면 계산이 적기는 하지만 얘도 어쨌든 NPV를 구한 다음에 요 짓을 해줘야 된다. 추가 계산이 한 번 더 있다. 요게 뭐 크진 않지만 사소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크진 않아요. 네, 순년가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607 자판기 계약입니다. 자판기 계약 문제 앞에서 봤던 LCM법으로 했던 예제이죠. 그거랑 비슷한 잠깐 이것도 번호가 잘못됐나? 한번 확인하고요. 네, 이 0606이 돼야 되네요. 네. 자판기 계약 문제를 이제 LCM법으로 하겠다라고 들면 기간을 이렇게 늘려서 맞추는 방법을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순년가 기준으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순년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순년가법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NPV를 그냥 계산하고 A로 변환합니다. 기간이 서로 다른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료는 3년에 대한 A를 구해야 되고 스낵은 4년에 대한 A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EAW가 A가 그냥 쉽게 그냥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AW라고 하지만 EAW, AW, A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400만원과 490만원 정도로 여전히 스낵이 좋습니다. 결론이 같죠.
근데 LP의 MPB, LCM을 이용한 MPB의 비율과 EAW에서 요 둘의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걸 연간 등가로 이렇게 펴놓은 것 뿐이지 금액의 비율은 똑같아져요. 그거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0606을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죠. 아까 봤던 그거예요. 네, 1억을 투자하면 4천만 원씩 3년간 벌고 스낵 쪽은 2억을 투자하면 6천만 원씩 4년간 벌 수 있다. 기간이 좀 다르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걸 위에서는 이렇게 막 이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PV를 구했더니 123.6% 차이가 났어요. 이쪽이 23.6%더 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그냥 NPV를 우선 구해요. 4%에 요만큼, 그리고 연기간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옆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 하나를 더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어차피 4년째는 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네. 그럼 이자율 넣고 1기간부터 4기간까지 다 넣고 연기간 따로 계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해보면 요걸 이자율, 그리고 기간은 얘는 3년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를 넣으면 되죠. 여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요 NPVP를 입력값에 넣어줍니다. 네. 미래가치는 없고요. 그러면 연간 396만 5천 원이 돼요. 요 똑같은 걸 여기다가 해주면 이자율은 똑같이 4%, 이번에는 기간이 4년이에요. 4년짜리 NPV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연간 등가로도 4년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보면 490.2가 됩니다. 위에서는 요거 지금 그냥 끌어온 거거든요. 네, 3700과 4600이어서 이렇게 하면 1.236이었는데 얘도 396분의 490을 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은 비율이 됩니다. 혹은 이 위에 3700과 4600은 12년짜리 NPV를 구한 거잖아요. 이걸 4%로 12년에 대해서 요 3700을 넣어서 A를 구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12년 기간 동안 NPV를 구한 다음에 A로 바꾸든 그냥 4년에 대해서만 NPV를 구하고 4년에 대해서 A를 구하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NPV, 그러니까 정확히는 LCM법을 쓴 NPV 12년에 대해서 LCM법을 쓴 NPV와 그냥 기간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해서 P를 구하고 EAW를 쓴 것은 완전히 같은 결론, 크기의 비율도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네, 순형가법 단원 요약입니다. 순형가법, NPV법, NPV라고 부르고 현재가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 P로 환산을 해서 모든 캐시플로우를 다 P로 환산을 해서 싹 다 더한 거다 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 그림으로도 살펴봤지만 얘들을 다 P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빼주면 남는 거, 요게 NPV가 된다 라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따라서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좋은 거예요. 요때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자율이 필요한데 그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고, 할인율로는 시장 이자율 이런 걸 써도 되지만 보통은 do nothing 수익률인 MARR를 씁니다. 왜냐? 이건 투자자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투자자에 따라서 do nothing 대안이 달라지고,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MARR도 달라지고,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이 할인율도 달라지고 NPV 값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 투자 대안이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투자자가 가지는 각각의 투자자가 가지는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NPV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순환가법의 몇 가지 성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대안 선택을 하는 데 쓰니까 선택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선택 기준은 독립적인 대안인 경우는 그 대안이 do nothing보다 좋으면 돼요. 그럼 NPV의 do nothing은 얼마냐? 0입니다. 이게 왜 0인지는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NPV do nothing은 0이 됩니다. 베타적 투자 대안인 경우에는 클수록 좋다라고 했으니까 두 대안의 혹은 3개 이상의 대안의 NPV들을 구해서 큰 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이상 어떻게 직관적입니까? 그래서 순환가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직관적이고 돈의 단위로 표현이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순환가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죠. 기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재투자가 가능하다면 LCM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대안을 몇 번 반복을 시켜가지고 서로 기간을 맞춰주는 거죠. 기간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기간이 LCM 기간, 최소 공배수 기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기간까지 계속 재투자로 확장을 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NPV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각각의 자기가 주어진 그 투자 대안별 기간에 맞춰서 연가 EAW 혹은 A를 계산을 해서 그걸 비교하는 것과 두 가지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순환가법의 요약이었습니다.